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 이걸 사야 되나?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역시 오늘 이 디지털 화폐 영역의 전문가 그리고 현업에서 이 투자 관련해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계신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업루트 컴퍼니의 대표님, 이장우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업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한양대학교에서 또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투자 솔루션을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외 또 수출하고 그런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비트코인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최근 한 1억 원 수준에서 그쵸. 돌파했다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지금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달에 이제 ETF 승인이 된 이후에 네. 이제 몇몇 채널에 이제 그 출연을 이제 제의를 받아서 출연 준비를 하면서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 딱 느낌이 ETF 승인된 다음에 가격이 좀 하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좋은 지표나 소식들은 계속 들려왔었거든요. 네. 약간 이거를 그때 사진으로 비유를 한 게 약간 그 끓기 전에 거품이 약간 뽀글뽀글 올라오는 냄비 있잖아요. 물 네. 끓기 전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의 사진을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 1억이 넘고 한번 살짝 조정이 좀 있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 들려오는 이제 소식들은 사실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간 되게 숨고르기 하는 느낌이고 뭔가 다음 여러 가지 좋은 이제 호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식들이 네. 들려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바로 반영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느낌? 이런 좀 분위기라는 좀 느낌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끓는 물에 비유를 하셨으니까 네. 한 ETF 승인 나고 그럴 지점은 약간 물의 온도가 한 95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100도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100도를 나름 달성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약간 95도로 향해 내려온 느낌. 그렇죠. 그렇지만 의견은 네. 앞으로 다시 100도로 갈 것이다. 계속 불이 이렇게 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지금 뜨거운 물이고 차가운 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예, 맞아요. 이런 흐름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2017년도, 21년도에도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불장이었는데 네. 그때와는 사실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는 ICO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제 자금 조달의 방법, IPO와 비교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었고요. 그 돈이 유입이 된 거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게 아니라 네. ICO 자금이 유입된 거고요. 이제 2021년도는 기억하시겠지만 NFT, 그리고 2020년도 디파이, 그걸로 사람들이 접해서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네네. 근데 2024년 지금은 명확히 다른 어떤 트렌드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명확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리즈가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네.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의견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네. 그 사진을 딱 2개 걸어놔요. 네. Before, After. 네. 근데 그 성형외과 사진을 보고 저는 경제통계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성형 전의 모습과 네. 성형 후의 모습은 네. 분명히 못생겼던 김광석이 나름 잘생긴 김광석으로 바뀌어요. 근데 비포 애프터의 모습이 그냥 나머지는 똑같고 성형 여부만 달라야 되는데 비포의 사진은 네. 조명도 없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얼굴 표정도 이렇게 이러고 찍어요. 네. 근데 애프터의 사진은 잘 보시면 조명도 화려하고 화장을 그냥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표정도 이렇게 되게 괜찮은 그런 그러네요. 미소진 표정을 져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비포 애프터의 모습이 성형에 따른 효과일까? 잘생겨진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성형에 따른 효과일까? 화장에 따른 효과일까? 조명에 따른 효과일까? 표정에 따른 효과일까?
사실 그게 다 맞물린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학계에서는 이걸 DID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DID, Difference in Difference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결과가 정말 말씀하셨던 20년, 21년에 그런 이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을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네네. 20년, 21년은 네. 주가도 올랐어요. 집값도 올랐어요. 맞아요. 코인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저마다의 이유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힘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로 금리로 향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은행에 맴돌지 않아요. 은행을 떠나는 거예요. 주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역시 코인으로도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떠날 때 그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년, 21년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중요한 호재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그 외에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도 왜냐하면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이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다 동의를 해요. 그 이유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유동성의 힘. 그 유동성의 힘을 빼놓고 비트코인 가격을 설명을 하면 네, 안 맞는 시기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의 힘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2020년도에 그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트리어 존스가 그런 네. 말을 했거든요. 네, 유동성의 힘일 때 가장 빠른 말이다. 네, 비트코인은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 유동성이 풀리면 이거를 이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 돈들이 옮겨가는데 네.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 중에서 비트코인에 담겼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달린다라는 거라서 뭐 사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유동성 이제 매크로 경제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예, 그냥 원오브댐 자산이고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가진 다른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균형감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만 보면 또 안 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접근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제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성형 전과 성형 후의 사진인데 네. 그 성형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있어요. 네. 조명 효과, 화장 효과, 얼굴 표정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약간 그 외부적인 효과들이 유독 또 많이 네, 조명도 잘 비춰주고 맞습니다. 화장도 잘해주고 ETF란 걸로 화장도 잘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 자체는 똑같죠. 사실 예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알고리즘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프로토콜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채굴 생태 기술이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잘 포장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신분 상승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2022년에 반감기가 왔다. 만약에 2022년에 만약에 ETF 승인이 났다. 금리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했던 네. 그런 22년에 만약에 ETF 승인이 났고 또 반감기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힘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은 오를 수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리한 지적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반감기 하나의 그 팩터만 가지고 예. 뭐 4년, 그다음 반감기 뒤 몇 개월, 전 몇 개월, 네. 몇 프로 상승 이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잘못된 분석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레이어를 나눠두고 네. 반감기라는 거 놔두고 그때 밑에 매크로인 이슈인 이제 금리 변화 같이 넣어서 봐야 되고 예. 우연히도 지난번 3번의 반감기는 예. 말씀하셨던 그 요소가 우연히도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반감기 뒤에 올라가는 효과가 사실 존재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대로 예. 2022년도에 반감기가 있었으면 예. 올랐을까? 이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루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토론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 채널이 지향하는 게 그래서 토론인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을 여러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다각도로 한번 들여다보자. 오늘 한번 다각도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몇 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럼에 따라서 비트코인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올해 횟수, 사실 제가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전망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는 한 2번, 3번 정도 네.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뭐 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제 또 얘기를 했고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전제로 보면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네. 가장 최근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금리와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도 같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맞죠? 했었습니다. 2019년도 6월 달 2.5%였고 두 차례 인하했습니다. 2019년에. 그쵸.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예. 1.75%까지. 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을까요? 기억하세요? 2019년 기억은 2.5%에서 1.75%까지 금리 인하를 네. 했을 때. 물론 이제 코로나 때까지 보기에는 네. 코로나는 가격이 다른 요소들이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럼요. 좀 섞인 거고요. 예. 순수히 이제 뭐 경기가 좀 회복이 됨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한 그 포인트만 보면 30% 빠졌거든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뒤부터 네. 그 1.75%까지 갈 때 비트코인 30% 빠졌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올랐냐면 네. 그 2.5%로 이게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예. 2018년도 한 해 내내 올랐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예. 2.5% 유지하던 그 기간. 예. 그 기간 때 이제 비트코인 4배가 올랐어요. 19년도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그럼요. 영향을 미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긴 하죠. 네. 막상 인하가 되었을 때 그게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될 거라고 섣불리 예측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좋은 네, 접근이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비트코인은 과거에 비하면 뭐 극단적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됐었던 이 코인, 네. 디지털 화폐가 상대적으로 안전화되고는 있어요. 그렇죠. 안전 자산화 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비교 대상의 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 성격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안전 자산화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위험 자산일수록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임, 돈의 이동의 움직임이 선행성이 강해요. 네. 주식 시장도 선행성이 강하고 네. 외환 시장도 선행성이 강한데 근데 코인 시장은 선행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2019년에 중반부터 금리 2번 인하하겠다라는 금리 인상 끝났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네. 2019년 초반에 혹은 2018년 말에 네. 형성됐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금리 추가 인상이 없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먼저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그 작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위험 자산이라는 다른 선행성이 요소 좀 말고 빠르고, 네. 그냥 금리만 가지고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요소를 통제하고 그런 측면에서 2024년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도 있고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지금 네. 저는 현재는 7월 혹은 9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7월에 무게를 뒀다가 네. 여러 변수들이 등장해서 중동 불안이라든가 네. 또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볼티모어 항구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등장해서 다시 물가가 올라가요. 최근에 2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9월에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또 가져옵니다. 기대감이 빠지면서. 빠지니까. 근데 만약에 9월에 인하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9월에 인하를 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5.5에서 3.5%를 향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요인 말고 반감기나 ETF 승인이나 말고.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금리에 따른 영향은 미리 작용되고 이게 금리 인하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 스탠스가 두 번으로 끝나는 2019년의 모습이 아니라 2024년, 25년까지 3.5%를 향해 그게 중립금리라고 본다면 네.
향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계속 예를 들어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25년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연속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도 전문가시니까 그러면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하를 하고 나면 네. 인하를 하고 나서 물가나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 때문에 네. 다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항상. 왜냐하면 팬데믹을 우리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 몰랐어요. 러우 전쟁이 있을 줄이 알았습니까? 볼티모어 교령이 그렇죠. 붕괴될 줄 알았습니까? 이게 다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변수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네. 어떤 순간에도. 그러나 그런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뭔가 급해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20년 팬데믹 때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뭔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는 그런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너무 높은 금리까지 왔으니 물가 잡으려고 이제 적정한 목표 금리까지 정상화 단계로 가자. 정상화의 수순이기 때문에 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역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최초의 시점도 확실히 물가 잡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시 물가가 반등해서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일은 저는 예견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 단기적인 전망은 사실은 크게 재주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적어도 중기 또는 장기 전망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우리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1월 달에 찍고 턴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기로 70% 하락으로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 2013년도는 워낙 이제 초기라서 예. 매크로 변수가 아니라 내부적인 변수 때문에 하락을 한 거지만 그때는 이제 금리가 계속 또 상승을 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강했기 때문에 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여기서 더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하 쪽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이제 1억, 혹자가 이제 1억까지 가서 정말 다시 턴이 된다, 너무 고점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 금리가 의견. 오르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계속 가긴 힘드니까. 그렇죠. 아, 예. 또 뭐 가격이 또 너무 높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또 수익 실현으로 나설 수도 있고 가격이 또 극단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하면 또 매수의 기회로 또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루 관찰하시면서 여러분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24년에 금 가격하고 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네.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데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라갔다. 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은 가장 그냥 많이 억셉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디지털 금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금과 같이 안 갈 때 예. 봐라 디지털 금이 아니지 않냐. 네. 금과 같이 안 가고 그냥 주식이랑 같이 가지 않냐. 네. 이런 오히려 의문들이 많이 나와서 네. 저는 금이랑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카멜레온 같은 성격의 자산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새롭게 나온 자산이기도 하고 이제 10수년밖에 안 된 완전 카멜레온 같아서 어떨 때는 뭐 글로벌 정치나 지정학적 이슈 우리가 말하는 뭐 정치, 경제, 전쟁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금과 같이 가기도 하고 네. 때로는 아까 말했던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주식과 같이 가지기도 하고 예. 때로는 두 개 자산과 전혀 상관없이 가다가 오히려 반감기라는 것과 너무 잘 맞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별한 자산과 상관관계가 특별히 없어서 금과 같이
간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생각은 안 해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실 때 앞부분에서는 디지털 골드니까 같이 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 주셨던 걸로 생각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의 기회다. 이해인 거고 네. 대표님은 그 속성도 있다. 속성도 있다고 그 속성도 있다. 카멜레온 같은 자산이라서 그 속성도 존재하지만 그 속성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뭐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들어보면 저도 부연해서 좀 두 가지 그러실까요? 의견을 드릴 수 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을 좀 드려볼까요? 네.